왕족으로 태어난다는 것. 축복일까 저주일까? 조선 5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 3일 72시간 동안 조선의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결국 27세의 젊은 나이에 역적의 낙인을 안고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운명을 살다간 비운의 왕자 흥안군 이제의 이야기입니다. 1598년 임진전란이 끝나던 해 한양의 궁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조선 14대 임금 선조, 어머니는 후궁 온빈 한씨. 선조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는 흥안군 이제였습니다. 온빈 한씨는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궁궐로 들어온 그녀는 결국 정일품 빈의 자리까지 올랐고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것은 광해군이었습니다. 선조는 죽는 순간까지 광해군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광해군이 조선 15대 임금으로 즉위했습니다. 흥안군은 11살이 되어 이복형인 광해군의 치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광해군은 자신의 왕자를 위협할 세력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임해군을 유배 보냈다가 사사하고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낸 뒤 3살로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목대비를 폐비로 만들어 덕수궁에 유폐합니다. 1617년 임목대비 폐비 문제가 논의될 때 19살의 흥안군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생들의 상소가 잇따라 올라오고 서민들도 모두 다 같은 의견을 제기하였으니 이는 온 나라의 공통된 대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실의 지친으로서 역적을 토벌하는 대의에 대하여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흥안군은 폐비에 찬성했습니다. 시류에 순응한 선택이었습니다. 1623년 3월 13일 새벽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서인들이 주도한 이 정변은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선조의 손자인 능양군 이종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합니다. 반정의 주역은 김류, 이규, 신경진, 이석, 최명길, 김자점, 이괄 등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조와 흥안군의 관계입니다. 인조는 선조의 5째 아들 정원군의 장남이었습니다. 흥안군은 인조의 삼촌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는 흥안군은 1598년생이고 인조는 1595년생입니다. 인조가 3살 위입니다. 삼촌이 조카보다 3살 어린 상황입니다. 인조 반정이 성공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1624년 1월 평안도 영변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평안병사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괄은 인조 반정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공신 서열에서 2등 공신에 그쳤고 변경인 평안병사로 발령됩니다. 불만이 쌓여갔고 결국 그는 반란을 선택합니다. 1624년 1월 22일 이괄은 약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항해 병들이 선봉을 섰고 반란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합니다. 관군은 속수무책입니다. 대신들이 청합니다. 흥안군을 남쪽에 위리 안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반란군이 흥안군을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조는 거부했습니다. 흥안군은 인조와 함께 피란길에 오르게 됩니다. 1624년 2월 11일 이괄이 임진강을 건넜습니다. 인조는 피란을 결정합니다. 왕실 가족과 대신들 그리고 왕족들을 모두 데리고 공주로 향합니다. 피란 행렬은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흥안군이 피란 행렬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그는 한강을 다시 건너 북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괄의 진영에 합류합니다. 왜? 당대에는 흥안군이 이괄과 사전에 내통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혹은 상황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조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든 흥안군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란군 편에 섰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1624년 2월 11일 이괄이 한양에 입성합니다. 조선 역사상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군이 수도를 점령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괄은 경복궁 뜰에서 흥안군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27살의 젊은 왕자가 조선의 새 왕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나 1624년 2월 12일 한양을 점령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무학지에서 관군과 반란군의 결전이 벌어집니다. 관군을 이끈 것은 도원수 장만, 정충신, 남이응 등이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이괄 군의 선봉에는 항해병들이 있었고 전투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관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충신의 지휘 아래 관군은 결사항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괄 군을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항해병들이 대부분 섬멸되었습니다. 이괄 군의 핵심 전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괄은 수백 명의 패잔병을 이끌고 경기도 광주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흥안군은 왕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2월 14일 흥안군이 왕이 된 지 정확히 3일 만에 도성을 포기합니다. 2박 3일 72시간 남짓이었습니다. 3일 천하입니다. 흥안군이 숨어 있다는 정보가 관군에 알려졌습니다. 결국 흥안군은 체포되었고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도원수 장만, 심기원, 신경진 등이 흥안군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흥안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절차라면 흥안군을 가두어 두고 인조의 귀환을 기다린 뒤 신문해야 했습니다. 왕족의 처형은 매우 신중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역무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왕의 허락 없이 왕족을 처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심기원 등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흥안군을 즉시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문도 없이 인조의 허락도 없이. 1624년 2월 17일 음력 흥안군은 창덕궁 도남문 앞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27살. 온빈 한씨의 장남으로 태어나 왕자로 살다가 3일간 왕의 자리에 앉았다가 역적으로 죽은 비운이 왕자. 그의 생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야사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처형되기 직전 흥안군은 자신을 처형하려는 심기원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억울하다. 내 놈도 나처럼 억울한 대역죄로 죽을 것이다. 저주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저주가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심기원은 나중에 역모를 꾸했고 능지처참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흥안군이 예언한 대로 심기원도 억울한 대역죄로 죽은 것입니다. 심기원도 처형되기 직전 저주를 남겼다고 합니다. 내 놈도 나와 같은 방법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7년 뒤 김자점은 역모죄로 처형당했습니다. 이괄의 난은 단순한 반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북방 국방 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여진족을 막아야 할 관서군이 와해되었습니다. 둘째, 군사 기밀이 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괄의 부하들 중 일부가 도망갔고 청에게 조선의 내부 사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셋째, 호란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괄의 난 3년 뒤인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7일간 항전하다가 결국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이 적장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기구고. 이것이 조선 역사상 최대의 치욕이었습니다. 흥안군 이제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먼저 그는 역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왕이 될 가능성은 없었고 권력 다툼의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은 야심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성품이 활달하고 호협했으니까요. 혹은 시대의 희생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598년에 태어나 1624년에 죽은 왕자. 겨우 26년의 짧은 생입니다. 3일. 그것이 그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존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일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목숨도 명예도 그리고 후손에게 전할 이름까지도.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무엇까지 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흥안군 이제.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산 왕자 중 한 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사랑입니다.